10번 1번으로 한 방 맞고 승부 들어가시고 10번 1번으로 한 방 맞고 승부 들어가시고 1번 나 주얼리 파티 넘어서려는 10번 나 골드홀릭 조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 박진호 신기자 고싸 10월 2주차 예상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고싸 첫 방송이 방영됐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저희 전문위원 중에서 또 현장 좋은 결과 또 이끌어냈던 분도 계시고요.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부족한 면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방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주차 편성 뭐 큰 대회도 포진돼 있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흥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경마를 준비하는 저희 세 사람 속에서 일단 박진호 소장님이 준비하신 승부처입니다. 3경주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13경주 마지막 끝장 메인 승부처까지 2개의 승부경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마방 취재를 하시는 우리 신 기자님 후반부 10경주를 메인으로 지정을 해 두셨고요. 이어지는 11경주 연타 승부처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찬희는 5경주를 메인 승부처 그리고 중반부 7경주 현장 승부처까지 2개 경주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토요경마 1경주부터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2세 10마 별정경주입니다. 12뒤의 말들 출전합니다. 박진호 소장님. 네. 지난주 성적 괜찮았는데 토요경마 서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2세 10마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좀 뛰어본 전적이라도 있다면 그걸 좀 토대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순전히 주행심사 때의 특성 또 여력 그리고 이제 훈련시 모습 마방의 자신감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배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방의 자신감이 또 그대로 성적으로까지 연결되지 잘 않는 것이 또 신마 경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대의 여왕이 결국 1번 게이트를 받아냈어요. 같이 주행심사를 치렀던 6번마 인본 챔프와 함께 두 마리 중에서 어떤 마필이 안쪽 게이트를 받을 것이냐 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시대의 여왕 쪽으로 게이트 운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다면 역시 시대의 여왕이 가장 먼저 3코너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시대의 여왕의 순발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당시에도 보여줬던 순발력 자체가 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데뷔전 1번 출발 때라면 정말 좋은 조건이죠. 순발력을 보유한 앞에 1번만 시대의 여왕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우리 박진호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신 기자님, 네. 또 취재도 다녀오셨는데 좋은 내용의 마필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번 주 취재한 내용을 이제 첫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다 맞았습니다. 맞았고 정말 너무 오늘 또 조교사분들 만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좀 드렸었어요. 좋은 정보. 사실 마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조교사와 기수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새벽에 가서 제가 발품을 정말 팔아서 이 방송에서 여과 없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준비가 많이 돼 있고 1경주죠. 1경주에서는 지난주 14조 마방 우리 이진영 조교사님 광복 70. 네, 광복 70 아주 좋다. 자신감 있게 그 멘트를 했었는데 그 강한 페이스에서도 진짜 그 정보의 힘으로 쌍머리를 치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자, 오늘 1경주 8번마 라운나라. 자, 이번 지난주에 광복 70과 더불어서 이번 경주에 가장 자신 있게 한번 14조 마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마필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번마 라운나라 역시도 주행심사 당시에도 상당한 기본기를 발휘해줬고 실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 자체를 보여줬던 신예입니다. 취재 내용도 좋았던
마필인 만큼 데뷔전부터 뭐 강공이 기대되는 입상 후보라고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벨라노라 마필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본기를 주행심사 당시에 비춰줬던 마필인데, 자, 신마 입상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7점 아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마를 다듬어내는 데 있어서 좀 이 7점 아방 자체는 입상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사행관리 잘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10번마 벨라노라에게 관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1경주 3두가 언급됐습니다. 박진호 수장님의 1번마 시대의 여왕, 그리고 14점 아방 취재가 좋았던 8번 나온나라 신기자님이 언급해 주셨고요. 김찬희는 10번 벨라노라까지 3두 언급됐습니다. 1경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3세 이하 별정 경주입니다. 12대 말들 출전했고요. 신 기자님, 네. 이번 경주 서두를 좀 먼저 풀어주세요. 정말 아리까리한 전력들입니다. 예. 변화가 가장 컸던 네. 마필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혁 기수가 좀 새벽 훈련 시에 좀 만졌고요. 또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주에서도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아닌가. 4번마 대천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쌍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현장의 그 취재 내용이 뭐 전체적인 편성에서도 충분히 한번 기대치가 높은 그런 마필이라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상당히 많이 뛰어줬어요. 4번마 대천 포커스 뭐 인기꽃 마필이지만 더욱더 늘어난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고요. 박지원 선생님, 네. 자 전개가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이거는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글자 그대로 기복마고 또 부진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속에서 뭐 특정하게 지금 보이는 전개는 없어요. 전개로 풀어가기보다는 직전보다 더 뛸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4번마 대천 포커스는 우리 신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 역시 대천 포커스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3번마 행복한 동행이 항상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뭐 발놀림 자체가 느린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만 좀 덜 늑발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안쪽에 1번마 검초, 뭐 골든 바스카 다 이렇게 순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전력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최대한 늑발을 조금만 한다면은 뭐 중후미 정도로만 출발을 하더라도 레이스 중반에 따라붙을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번마 행복한 동행에 뭐 직전 경주 타임도 괜찮았고요. 그 정도 타임만 다시 끌어내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마 행복한 동행의 취입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1번 슈워캣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뛰어나고요. 데뷔전 당시에 겨뤘던 상대들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경주 자체에서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갔고 무리한 경합 후에 무너진 결과가 1000m 1분 03초 6대의 4차권의 기록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만 대천 포커스 당일 뭐 최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 마필이고요. 이 편성에서 그 마필보다 앞선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결정력입니다. 자, 직전보다는 분명 걸음이 성장이 돼 있고 결정력에 대한 보강을 마방 자체에서 충분히 준비한 마필 11점 마방에 11번 슈거캣까지 김찬희가 좀 언급을 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토요 중에 3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3세 이하 별정 경주 12뒤에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좋은 성적을 이끌어냈던 자 고리아타 팀의 자 경마연구소 소장님 우리 박진호 위원님이 준비하신 토요 경마의 첫 번째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전개를 통해서 압축이 되는 편성 토요 경마 첫 승부를 책임지고 도전합니다. 박진호 선생님 내용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전하면은 바로 막권을 좀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계속 쬐고 있었던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이 지금 출전을 했고 일단 액면상 강하게 팔릴 만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필 자체로 배팅 가치가 있는 그런 배당 마필입니다. 출전 마필 가운데서 발 느린 마필이 언뜻 봐도 한 5마리고 아직 10번
10번을 채 뛰지 못한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10번을 다 뛰지 못했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걸음의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들은 확실히 안 돼요. 안 되는 마필들 한 3분의 2가량을 다 쉽게 날려버릴 수가 있고 제가 노리는 마필 축으로 해서 충분히 압축된 공략으로도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이 괜찮을 겁니다. 조금 바람 불더라도 무조건 영양가 있는 그런 항구라가 될 수 있겠다 싶을 만큼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 배당 마필을 아예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번 오전장 첫 번째 승부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하 등급 중거리 편성입니다. 마필의 기본 사이즈를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되고요. 정확한 전개를 그려내야만이 이번 경주를 실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로 풀어갈 수 있는 내용과 실력으로 실화적인 면으로 붙은 내용 자체는 시작과 끝이 매우 틀립니다. 자, 진정한 정통파 실력가입니다. 박진호 소장님이 준비하신 중배당 승부처 토요경마의 3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메인 승부처 기가 막히게 한 방으로 때려드렸던 우리 박 소장님의 3경주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진호 소장님의 추천 3경주 정리됐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3세 이상별정 경주입니다. 12대의 말들 출전했고요. 신 기자님. 네. 자, 어리거리합니다. 예. 내용 좋은 마필 대표적으로 한두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뭐 이제 마필을 얘기하기 전에 다카시의 이제 그 최근에 컨디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침에 가서 이제 좋네요. 예, 새벽 훈련을 하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뭐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업이 지금 돼서 상당히 뭐 일본어를 이제 구사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예. 그런데 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미 이제 한국 경마에 적응을 한 것이 아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최근 성적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렇죠. 예, 뭐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 그 등록소에서도 뭐 항상 웃음 잃지 않고요. 이번 경기에 뭔가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기수가 다카시 기수다 생각이 들면서 자, 그 경주가 이 경주가 아니겠느냐. 4번마 금피싸바라는 마필 편성 자체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 최근에 올라와 있는 물이 오른 다카시 기수가 자, 4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이다. 자, 4번마 금피싸마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좋네요. 다카시의 최근 행보, 컨디션 그리고 자신감까지 취재를 통해서 모든 면을 알아내셨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고스탑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4번마 금빛 사마 뭐 강하게 어필해 주셨는데 그만큼 뭐 취재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춰졌던 능력 그리고 최하 등급 1200거리 좋은 성적 기대되는 4번 금빛 사마 우리 신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박 소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번 경기? 괜찮은 마필한테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그 앞에 나갈 마필들 한 마리는 반드시 막고지목까지 연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후보가 5번 초원의 바람하고 이제 6번마 포에버 퀸입니다. 그 중에서 6번마 포에버 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를 데뷔전 때만큼은 아주 튼실하게 마치고 이번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 때 그 주행 심사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뭐 큰 폭으로 체중이 좀 빠져서 출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많은 인기를 모으고 결국은 선두에 나섰지만은 지구력 부족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순발력은 역시 기대한 만큼 나와줬고 레이스 중반에 유지하는 걸음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 버티기 한 발이 좀 부족했던 것이라 현장에 지금 준비 잘 됐어요. 일단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더 불어서 출전한다면은 5번마 초원의 바람 요것과 함께 선두권에 충분히 카메라 바를 하루 종일 좀 받으면서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마필 될 것 같습니다. 6번마 포에버 퀸을 집중적으로 현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현장 체크를 하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체중에 대한 회복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자, 좋은 내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6번 포에버 퀸 현장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고 체중이 회복됐다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바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우승권 후보로까지 박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6번 포에버 퀸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취재 내용으로 또 신기자님께서 강하게 언급을 해주신 4번 금빛 사마 다카시 기수. 자, 4번 6번의 2대에게 좀 관심을 부탁을 드려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직전 15전께 뒤늦은 입상입니다만
이전까지의 모습과 확실하게 변화를 보이는 모습 속에 뚝심승으로 발휘해줬던 8번 해같이 빛나리 뭐 더 이상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4세 안말 뭐 전력 자체는 다 노출이 돼 있고요. 다만 어떤 편성을 만났고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날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최상입니다. 15전째에 나왔던 첫 입상이지만 그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상대권을 잘 만난 만큼 8번만 해같이 빛나리를 김찬희는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서울 중에 4경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토요경마의 5경주 17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 편성 12대 말들이 출전합니다. 김찬희 준비한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 편성 자체는 액면 자체를 무시를 하고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하게 본인이 갖춘 걸음보다도 더 과도하게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자, 자신의 능력보다도 푸대접을 맞는 그런 마필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자, 전개적인 부분에서 충돌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경주 5등급의 장거리 1700 자, 굉장히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풀어냈고 이번 경주에서 때리려고 작정하는 마필을 알아냈습니다. 김찬희가 메인이란 타이틀을 걸고 토요경마 5경주에서 팬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자, 김찬의 메인 5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4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 편성 12대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소장님, 네. 자, 이번 경주 중심마 한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마리가 보이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께서 뭐 기수 이름만 먼저 보고 또 관심이 가져지실 마필이 5번마 금순이 검지죠. 일단 초여름부터 여름 지나갈 때까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편성이 조금 약했지만 아주 뭐 강력한 그런 인기마로 대두되지는 않았는데 인기 순위 3등이었지만은 뭐 머리 마필하고 붙여서 배당이 아주 짭짤하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금순이 검지가 문세영 기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주만 잘 끊어낸다면 직전 경주 선입을 붙여서 편안하게 끌고 와서 끝까지 머리 승부를 만들어냈던 문세영 기수가 직전 경주 그 탔던 느낌 그대로 그 전개 그대로 레이스를 그대로 리플레이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방해할 만한 어떤 세력들이 좀 많이 있어야 그 연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텐데 제가 볼 때 바깥쪽으로는 5번 금순이 검지의 전개를 좀 힘들게 할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안쪽 마필들만 잘 보고 쫓아간다면 직전 경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순이 검지 뭐 직전 경주 운성 기수 참 야무지게 잘 몰아줬고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또 잘 띄워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 찬스입니다. 5번 금순이 엄지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신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금순이 엄지와 대적할 수 있는 마필. 뭐 지금 박 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취재 내용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뭐 이제 기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취재 내용이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순이 검지에 관한 내용은 오늘 굉장히 자신감 있게 피력을 했었고요. 뭐 언제든지 이 말은 자신 있다. 할 정도로 뭐 강한 어필을 했었고 또 훈련 시에 그 자기가 직접 이제 만져보니까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2마리 중에서 이번에는 뭐 가장 우승이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말이 아니냐 다시 한번 믿음이 가는 마필다리 손을 드리겠습니다. 금순이 엄지를 그럼 같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취재 내용과 전개의 적인 부분에서 지금 신 기자님과 박 소장님이 동시 추천이 나왔습니다. 금순이 엄지. 저는 뭐 금순이 엄지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4번마 베스트킨이 직전 경주 그 작은 체구 속에서 앞선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문성 기수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 베스트킨이 올라오는 그 모습 저는
타이밍만 조금 빨리 가져갔다라면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1400거리입니다. 제도전이고 역시 이번 경제 중심이 금순위 엄지라는 능력마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전에 타이밍을 놓쳤던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는 금순위 엄지에 대한 페이스를 철저히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순위 엄지 올라오는 타이밍 잡아갖고 올라온다면 베스트킨이 이번엔 실수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김차이랑 4번마 베스트킨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6경주 뭐 2두마리 언급을 됐습니다만 자, 뭐 현장에서 뭐 관심 가는 마필이 있다라면은 또 적절하게 한번 또 조언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토요경마 6경주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7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등급 핸디캡 편성 12뒤의 말들 출전합니다. 제가 준비한 토요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상승세의 마필이 상당수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 액면하고 틀리게 컨디션이 다운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큰 배당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압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딱 3도면 정리가 됩니다. 압축된 마번 안에서 충분히 환수적으로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경주. 토요일에 7경주 김치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응원과 소원 부탁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8경주입니다. 1200m 2015년 과천샵의 대상경주입니다. 2세 마들 총 13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200거리고요. 자, 내년 서울 부산 교리경주에 나설 2세마 선두 주자를 뽑는 큰 대회입니다. 어떻습니까, 박 소장님? 이 전체적인 페이스 분석 되셨습니까? 시간이 이거 뭐 소개해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그냥 제가 보는 마필 하나만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1번부터 13번까지 뭐 다 지금 아유, 우승하고 그럼요. 2착하고 이번 경기 욕심을 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필이면서 제가 이건 능력 마필이다라는 느낌 그리고 판단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 4번마 스페셜 러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부지리로 들어온 마필도 있긴 있어요. 이제 직전 경주나 데뷔전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그 속에서도 4번마 스페셜 러너는 저는 이 마필이 초반에도 걸음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그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안쪽 마필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후미 외곽에서 추입으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 끝걸음은 뭐 아주 폭발적으로 날아왔어요. 폭발적으로. 그 스피드가 저는 초반에 발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발휘가 안 됐어요. 레이스가 꼬여서. 그랬으면 이제 조금 안 뛴 만큼 아낀 만큼이라도 직선에서 올라와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후반 추입으로 완전히 엎어지면서 옮겨지면서 100% 추입에 가까운 자력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번 스페셜 러너는 전개 관계없이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가뜩이나 아주 치열할 이런 대상 경주에서는 앞에 나가야 잘 뛰는 마필들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필들에 의해서 전개 변수가 또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스페셜 러너가 될 수 있다. 4번 스페셜 러너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좀 있게 돼서 밀리는 마필인데 저 발전 가능성과 이번 경주의 높은 입상률까지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4번마 스페셜 러너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부터라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자 용이하게 한번 이용을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스페셜 러너 이거 박 소장님이 이렇게 한 번 뛴 망하지 자 들어오지도 못한 말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셨다라면 이 마필의 자질을 높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4번마 스페셜 러너 가로 열고 박진호라고 딱 체크를 해두시고 기억하시면 아마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요. 신 기자님. 네.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역시 뭐 일일이 13마리를 취재 내용을 다 언급하시긴 그렇고요. 네. 취재 내용 대표적으로 가장 이 마필은 이번에 믿음이 많이 간다. 네. 그 마필
한두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박윤규 조교사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주 이제 박윤규 조교사님을 아까 이제 만났었는데 조이러키 뭐 말씀드렸는데 뭐 보이지도 않았습니까? 1200m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걸었었고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셨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워낙 이제 편성도 셌었고 1000년 동안이 이제 가기 때문에 좀 덜하다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경기에 다시 대상 경준이 나옵니다. 그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이제 공동 두 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10번마 매니뮤직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임경기수도 만났어요. 물론 박영규 조교사님하고도 이제 취재를 했었고 또 임경기수하고도 상당히 만났는데 상당히 그 아주 취재를 잘해줍니다. 임경기수가 잘해주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 마필은 견제가 상당히 심했답니다. 여태까지 경주를 뛰면서 다른 마필들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강히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요 마필이 훈련을 하면서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차 올라 있고요. 이번 대상 경주에서는 분명히 임경기수의 말대로라면은 충분히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의외로 7번마 개척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전 같이 이제 동반을 하면서 작전 세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10번마 매니뮤직 뭐 취재능도 좋고 또 박윤규 조교사도 이번 기회에 강하게 승부를 걸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이 매니뮤직에 대한 강한 어필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매니피얼 턴이 검증이 됐고요. 이 목요일 통에다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닝뮤직, 이 도안이면 뭐예요? 이 혈통 자체가. 잘 되면 대박입니다. 못 되면 쪽박이고요. 자, 근데 이 10번마 매니뮤직이 데뷔전과 직전 두 번째까지의 그 경주력 속에서 보여준 걸음, 상당한 기본 능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욕심이 많은 임기현 기수가 12번 강성대곡을 쳐다보지 않고 10번에 기승을 합니다. 10번 매니뮤직에 대한 걸음에 대한 메리트가 더 강했다라는 느낌이겠죠. 강성대곡도 데뷔 이후에 임기현 기수가 꾸준하게 오마치 2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입니다. 10번마 매니뮤직. 자, 강한 또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기 강합니다. 10번 매니뮤직 언급해 주셨는데 자, 저는 그래도 외곽에 있는 13번마 성광입니다. 뭐 데뷔전에 위너스 글러리 이번 경주에 1번 출발할 때 축전하고 있는 마필에게는 좀 덜미를 잡혔습니다만 자, 그때 성광이와 지금의 성광이의 사이즈 자체가 틀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직전 일단 무리한 페이스를 끌어가면서도 라스트에 우승까지 이끌어냈던 모습을 봤을 때 성광이의 자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3번 성광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저는 성광이까지 한번 응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장님의 4번 스페셜 러너, 신 기자님의 10번 매니뮤직, 김치환의 성광이 3두가 언급됐던 과천시장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지미터 1000m 2등급 핸디캡 편성 총 9개의 말들 출전합니다. 여기는 신 기자님께서 소두를 먼저 좀 풀어주시죠. 예, 이번 경주는 5번마 이제 선봉이 인기마필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1번마 올레이즈 윈에 대한 관심을 좀 강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 마필이 지금 9월 25일 날 거세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첫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선봉의 입장에서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9번마 태풍 돌파를 여유 있게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면서 자, 5번마 선봉 이번 경기에는 뭐 반드시 들어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강하네요. 뭐 워낙에 능력마고 단거리에서는 더 강합니다. 5번 선봉 언급해 주셨고요. 박 소장님, 네. 이 선행 어느 거 나갈 것 같습니까? 선행이요. 예. 4번마 클레이샷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풀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등급의 1000m 요거 아주 뭐 유행처럼 아주 그 자주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주들의 특성이 참 그 똑같은 그림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마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직전 경주 앞에 나가서 큰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장산 호랑이와 함께. 그 경주에서도 선행 1순위는 따로 있었고 또 능력상 편성상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마필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초반 중반에 아주 그 찰나적인 어떤 그 스피드 차이로 인해서 앞선이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버텼는데 지난번에 왔다고 해서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이번 경주도 뭐 크게 인기를 모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4번마 클레이샷이 직전 경주까지 못 들어왔으면은 이번 경주 정말 배당이 좋았을 텐데 당연하게도 클레이샷이 과거의 도주력을 제대로 끌어내서
코스 이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선행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 1번, 2번, 3번 순발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4번에 견줄 정도가 못 되고 외곽 마필들도 순발력이 좋지만 4번을 안쪽에다 두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클레이샷이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선행을 갈 것이고 1000m에서 클레이샷이 앞에 가다가 쓰는 그림은 저는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개 이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경주고 4번만 클레이샷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압을 했던 임페라토르 이 9점 마방의 마필 강한 능력을 보유한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따돌리면서 거의 뭐 도지용 스타일로 그냥 1순위 했던 모습인데 임페라토르가 못 뛴 게 아니라 클레이샷이 앞에 나와서 워낙에 안 죽으니까 어쩔 그렇죠. 수 없는 거예요. 다카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두 번째 경주에서 이 과거의 능력을 끄집어냈다는 것 자체가 좀 높게 사줄 수 있고요. 저 역시도 클레이스에 대한 믿음은 이 박정 소장에게 한 표를 좀 밀어넣고 싶고요. 라우지 앤더 샤우트는 부산 14조 윤영기족에서 마방에서 경주를 치르다가 서울로 이적한 마필입니다. 자, 이적하자마자 바로 지난 경주에서 때리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단거리 1000m에 앞서를 나갔기 때문이고요. 자, 뭐 임페라토르가 무너졌던 경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이 할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이 거의 부진을 했던 경주에서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문세영 기수입니다. 58km. 아직까지 58km를 짊어진 적도 없고요. 58km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망아지 때부터 서울에 이적하기 전까지 김찬희가 조개를 다 봤었고 취재를 했었고 경기력을 다 지켜봤던 마필 6번만 라이즈 앤드 샤우트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의 기승 그리고 직전 경주의 단거리 59초대 우승 이 모습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6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는 김찬희가 배제를 권해드리는 마필로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서울 토요중계 구경주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10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11뒤의 말들 준비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사회 취재기자 우리 코리아팀의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취재를 통해 준비한 토요 경말 메인 승부처 지금부터 그 내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취재기자 신 기자입니다. 오늘도 뭐 많은 또 취재 내용이 있었고 또 물론 이제 취재하기 전에는 많은 복귀를 하고 들어갑니다. 준비를 많이 해가야 좋은 취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복귀 내용과 취재 내용이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있는 그런 마필을 주력 전략으로 한 방으로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이번 경주는요. 3착, 삼복승에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주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한 방으로 공략을 하면서 나머지 반주력 두 방은 삼복승까지 연결하면서 큰 배당, 뭐 중배당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아주 적절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가 될 수 있는 10경주 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한 방짜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표현력이 우리 신 기자님이 조금 서툽니다.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꾸밈 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과거 공직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자, 순박한 멘트 속에서 나와주는 무서운 적중률 현장 토요경마 자 오후 4시 35분에 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사의 취재기자 신 기자님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어지는 순서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4두의 말들이 출전하고 있는 11경주 역시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 승부처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예. 뭐 우리 김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사오구나 이렇게 뭐 쓰면서 지루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취재 당시에 있었던 그런 좀 생생한 정보 그런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11경주 오늘 뭐 가서 많은 분들이 모였었고 또 이제 취재 내용이 아주 열기가 좋았었는데. 딱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비인기마예요.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인기권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에 대한 그 우승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14마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배당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뭐 이제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취재 내용대로라면 이마필 충분히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마필이고요. 저도 이마필에 대해서 점수를 크게 주고 싶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11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자신 있게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경주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마필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해 있는지, 자, 뭐 생각지도 않은 마필을 한두 지금 선물 받아 오셨습니다. 자, 우승까지도 마방에선 기대를 하고 있다. 과연 어떤 말인지, 어떠한 마필이 과연 이번 경기 이변을 내주실지, 마사의 취재기자 신 기자님의 현장 승부처 대경마 11경주입니다. 꼭 현장에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편성 10대 말들 출전하고 있고요. 박 소장님, 네. 야, 이번 경주 중심만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3번 리틀 브라운하고 4번 빅뱅을 선두권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7번은 플레일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지만은 7번은 유일하게 선입까지도 요 정도 편성이라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력이에요. 노림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3번만 리틀 브라운이 좀 더 땡기긴 하는데 네. 조금 말이 길어지네.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예. 결국은 6번이 제일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 로이카예요. 3이 댕받든 4번이 댕받든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3번만 리틀 브라운은 왜냐하면 직전 경주도 흙을 맞고 아주 난리를 쳤었던 마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카시가 스타트만 잘 끊어내면은 4번을 튕겨내고 승급 마필 4번을 튕겨내고 선행도 나갈 수 있어 보이는데, 만에 하나 선행을 못 받게 되면은 3번을 놓고 가는 막권도 조금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이래저래 그냥 선입권이 딱히 선입권에서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센 말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이면 로이카가 아예 그 선입권 자리에 이제 붙여가지고 조기 아주 빡세게 해놨거든요. 예. 7월 19일 정도로만 띄워준다면은 뭐 2차 간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 로이카를 실전 막권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이카가 또 1200에서만 우승 한번 준우승 2번에 이끌어 있는데 총 6번을 뛰면서 입상률이 50%입니다. 거리적인 강점도 있고, 박 소장님이 전개적으로 6번 로이카를 놓고 치겠다. 뭐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굉장히 복잡한 경주였습니다. 전개적으로. 신 기자님, 네. 내용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 뭐 다카시 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카시의 최근 상승률로 봐서는 3번과 리틀 브라운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9월 13일 날 우리 권석원 기수, 조한별 기수와 권석원 기수가 지금 입대를 했거든요. 예. 자, 10월자부터는 이제 기승 해지가 됐습니다. 기승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자, 권석원 기수의 그 마지막 기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빅뱅, 제가 뭐 복귀를 통해서나 상당히 좋고 노리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일격을 당하면서 배당도 상당히 좋겠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권석원 기수의 자리를, 이 마필을 김도준 기수 4kg 감량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자, 요 정도 편성에서는 빅뱅의 능력이라면은 아무리 다카시가 최근에 상승세를 부리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4번 마 빅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님, 네. 김도준 기수가 이거 선행 이끌어낼까요? 뭐 그게 이제 부족하죠. 예. 뭐 기승술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만은 4kg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의 그 능력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이제 기승술이 그렇죠. 한 20%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워낙 빅뱅 자체가 센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뱅. 자, 그럼 간단히 박 소장님, 빅뱅 선행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반반이죠. 3하고 4하고 반반인데. 김도준 기수의 기승이. 저는 기승석에서. 그래도 김도준 기수 이제 감량 이점으로 얼마나 스타트를 빨리 끌어내느냐인데,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속단하기 좀 그렇고, 뭐 다카시 기수도 선행 받아야 된다는 거, 먼저 타본 뭐 페로비치라든가 다른 기수들한테 이제 그 귀뜸을 받았을 것이고, 굳이 4번 보내놓고 따라가겠다라는 작전을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리틀 브라운 역시도 거리적인 강점이 굉장히 있고 입상률이 50%나 됩니다. 대략 우승이 2번입니다. 승률적으로는 더 높은 승률을 갖고 있는데 1400에서는 대군왕이라는 과거 4조 마방의 능력만 있었죠. 네. 그 마필까지 제압을 하면서 선행을 주도를 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3번 리틀 브라운입니다. 다카시 기수가 첫 더블 맞춰주게 되는데
직전에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면서 5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다카시에게 높은 점수를 주냐면 앞선을 치고 나가는 선행권과 선의권 전개말은 다카시가 더 유능하게 끌어낸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빅뱅의 상승세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선두권 싸움에서 다카시가 절대 밀린다라고 안 보고 있습니다. 3번 리틀 브라운을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요. 이거 정리되는데 이거 압축 때려 드리죠 우리 팬. 예. 저 이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2경주의 다른 마필들은 별로 취재 내용이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요. 보합세라든지 더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으로 해서 빅뱅을 더 추천을 하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로이카가 가장 안정적이죠. 모든 부분에서. 네, 전개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 자, 12경주는 저희 고스탑 팀에서 현장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충마를 로이카로 잡죠. 자, 지금부터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경마 12경주입니다. 고스탑 추천 경주입니다. 공개 추천 경주. 6번 로이카를 축으로 3번 리틀 브라운과 4번 빅뱅 쪽인데 어느 쪽이 낫습니까? 빅뱅, 리틀 브라운. 저는 3번마. 3번 쪽. 신 기자님은 4번 쪽. 저는 4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6번 로이카, 6번 축에 3번 리틀 브라운 주력으로 한번 추천 공개를 드려보겠습니다. 6번, 3번을 공개 추천으로 드려보겠고요. 6번, 4번만 후공을 하는 전략으로 토요경마 12경주 고스탑에서 공개 추천 경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13경주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 편상 12대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코리아 경마연구소 박진호 소장님, 자, 토요경마 13경주 메인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 상승대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 13경주를 박 소장이 메인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일단 11번 듀스 인디쿱은 현장에서 뭐 짝발로 나오지 않는 이상 놓고 갈 겁니다. 11번을 축으로 갈 것이고 아마도 듀스 인디쿱이 최근 액면대로 최고 인기 마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면에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전개도 나쁘지 않고 능력은 뭐 계속해서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고 11번이 만약에 실족을 하게 된다면 뭐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11번의 꼬리를 찾는 경주로 압축해서 때려드릴 것이고요. 9월 12일 날 같이 뛰었던 마필들 가운데서 그대로 또 출전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단점이 있는 마필들도 전개가 불리한 마필들, 능력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마필들 하나하나 다 지금 체크가 되면서 명확하게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멍수 늘리지 않고 마지막 13경주 듀스 인디쿱을 축으로 해서 때리고 받치는 간략한 구멍수 없이 들어가는 승부로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메인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면서 접근을 합니다. 지난주 방송 메인 승부처 정확하게 한 방으로 정리를 시켜주셨던 우리 박 소장입니다. 전개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자, 토요경마의 마지막 13경주도 전개를 통해서 딱 군용수 많지 않게 자 때리고 맞히는 두 방의 배팅 조합. 자, 유종의 미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토요경마 13경주 박진호 소장님의 메인 승부처. 자, 지난주 상승세 꼭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고스탑 시즌2 10월 20차 토요경마 모든 분석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랑 일요경마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